봄바람이 논두렁을 스치며 꽃가루를 날리던 날이었다. 시골 읍내의 작은 복싱장. 벗겨진 간판 위에 호남복싱 체육관이라는 글자가 바랜 채 매달려 있었다. 장호 72는 아직도 샌드백을 두드린다. 흰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흘렀다. 이 나이에 뭔 복싱이냐는 사람들의 말에도 그는 매일같이 장갑을 끼고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늘 말했다. 주먹은 나이 먹어도 늙지 않는다. 문제는 마음이야. 반면 그의 아내 선희 68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읍내 보험 사무실에서 일하며 주민들을 찾아다니고 장례보험 건강보험 상담으로 하루가 바빴다. 그녀는 단정한 차림에 늘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며 고객들을 만났다. 당신은 주먹이나 휘두르지만 나는 현실을 휘둘러야 해. 그녀의 말 속에는 날카로운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장호와 선희가 한옥마루에 마주 앉아 저녁밥을 먹었다. 봄꽃이 피어나는 시골 마을이었지만 집 안 공기는 서늘했다. 당신 체육관 문 닫을 때도 됐어. 애들한테 짐만 되잖아. 선희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짐이라니. 내 인생이야. 복싱장이 내 호흡인데 그걸 닫으라고. 장호는 숟가락을 탁 놓았다. 나이 들어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여야 해. 당신은 늘 현실만 따지잖아. 현실을 따져야 노후가 있지. 노인네가 주먹 휘두른다고 밥이 나와? 대화는 결국 싸움으로 번졌다. 그리고 마침내 선희는 입을 열었다. 우리 이혼하자. 장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루 끝에 놓인 매화꽃 향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린 밤이었다. 며칠 뒤 복싱장에 손주 민재시보가 찾아왔다. 할아버지, 진짜 이혼해? 할머니랑? 장호는 대답 대신 샌드백을 주먹으로 3개 후려쳤다. 쾅, 쾅. 소리가 울렸다. 민재는 눈시울을 붉혔다. 나 할머니랑 같이 보험 사무실도 가고 싶고 할아버지랑 복싱장에서도 놀고 싶은데 왜 어른들은 꼭 둘 중 하나만 고르래? 그 말은 장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밤이 되자 그는 혼자 읍내 골목길을 걸었다. 전통시장 불빛이 반짝이고 술집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그의 독백이 어둠 속으로 흘러나왔다. 한편 선희도 보험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를 정리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가 너무 현실만 본 걸까 아니면 당신이 너무 꿈만 좇은 걸까?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작은 복싱 경기가 열렸다. 주민들이 모여 놓인 체육대회를 겸한 시합이었다. 장호는 노구를 이끌고 링 위에 올랐다. 샌드백이 아니라 사람과 맞붙는 건 오랜만이었다. 온몸이 후들거렸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관중 속에서 선희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먹을 휘두르며 버티는 그의 모습,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은 단순한 복싱이 아니라 살 그 자체였다. 경기가 끝나고 장호는 링 아래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선희가 다가왔다. 이혼 다시 생각해볼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실만 본 것도 꿈만 좇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서로를 몰랐던 것 같아. 장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 위로 봄빛이 흘러내렸다. 여름 장터가 북적였다. 땡볕 아래 전통시장의 기와 지붕 사이로 소리꾼의 가락이 울려 퍼지고 시골 주민들은 수박과 옥수수를 들고 갔다. 선희 68는 보험 가입 상담을 하느라 시장 입구에서 주민들과 대화 중이었다. 그녀는 땀을 훔치며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노인 장례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 걱정 안 시키죠. 멀리서 장호 72가 복싱 제자들과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다. 호남복싱 체육관 여름 특강 모집합니다. 몸은 늙어도 주먹은 살아있다. 두 사람은 같은 시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외면한 채 일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속닥였다. 저 노인네 부부 이제 진짜 갈라서나 보네. 며칠 뒤 서울에서 장남 철수 45가 내려왔다. 그는 부부의 싸움이 길어지자 결국 마을로 달려온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애들 눈치도 좀 보시고요. 철수는 부모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장호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 어미는 돈동거리며 살아. 내 복싱장은 내 삶인데 그걸 부정해? 선희도 질리지 않는 듯 대꾸했다. 현실을 모르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도 고생하는 거야. 철수는 머리를 감싸지며 읍내버스 정류장 벤치에 홀로 앉았다. 마침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철수 씨, 부모님이 싸우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젊은 우리가 모르는 그 세월의 사정이 있는 거라네. 그 말이 철수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여름장마가 몰아쳤다. 마을 전체가 비바람에 잠기고 한옥기와가 떨어져 나갈 정도였다. 장호는 체육관 지붕이 무너질까봐 홀로 비를 맞으며 보수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선희는 우산도 없이 뛰어들어갔다.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복싱장이 뭐라고 목숨을 걸어. 비에 젖은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장호는 젖은 손으로 샌드백을 붙잡고 말했다. 이 샌드백이 날 버티게 해줬어. 내가 젊을 때 맞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이 체육관 덕분이야. 당신은 평생 현실을 붙잡았다면 난 주먹을 붙잡고 산 거야. 그런데 그걸 다 버리라니. 선희는 그제야 남편의 고집 너머의 숨은 두려움과 애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비가 그친 뒤 마을 복도식 주택 앞 골목길. 철수와 손주들이 모여 수박을 먹고 있었다. 장호와 선희는 멀찍이 앉아 서로를 바라봤다. 아직 이혼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봉합되기 시작했다. 당신, 내가 이해는 못해도 최소한 왜 그렇게 매달리는지는 알겠어. 선희의 말은 처음으로 부드러웠다. 장호는 씩 웃으며 말했다. 나도 현실이란 걸 조금은 인정해야겠지. 그 순간 손주 민재가 수박을 들고 외쳤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드세요. 여름밤 개구리 울음소리와 함께 가족은 잠시 웃음을 나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 희망이 스며들었다.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벼가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을을 가득 메웠다. 복싱장 앞에는 감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장호 72는 아침마다 낙엽을 쓸며 가을을 맞고 있었다. 선희 68는 보험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을이 오면 괜히 마음이 더 허전해지네. 그녀의 독백은 바람처럼 흩어졌다. 그때 한 남자가 마을로 들어왔다. 낯선 양복 차림, 서울말을 쓰는 50대 남자였다. 혹시 이 동네에 장호 선생님 계십니까? 낯선 남자의 이름은 강도윤 55. 젊은 시절 장호의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웠던 제자였다. 당시 그는 가난 때문에 체육관을 떠나야 했고 이후 서울에서 고생하며 살았다고 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결국 권투를 버리고 회사원이 됐죠.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다. 장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게 어디냐. 주먹이 아니더라도 내가 버틴 게 다 복싱 덕분이야. 그러나 선희는 곱게 보지 않았다. 그만 좀 과거에 매달려요. 제자라는 사람이 와도 결국은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사실은 지금 폐암 말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보고 싶어 내려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저녁 손주 민재 15가 장호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저도 복싱 계속할까요? 아빠는 공부하라 그러고 엄마도 체육은 소용없다는데. 장호는 답하지 못했다. 한편 선희는 방 안에서 도윤의 말을 곱씹고 있었다. 폐암 죽음을 앞두고 다시 스승을 찾는다니 그게 권투라는 거야? 아니면 삶이라는 거야? 다음 날 도윤은 마지막 부탁을 했다. 선생님, 저한테 마지막으로 미트 좀 받아주세요. 예전처럼요. 장호는 떨리는 손으로 글러브를 끼웠다. 주먹이 부딪힐 때마다 가을 하늘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민재는 그 장면을 눈을 반짝이며 지켜보았다. 며칠 뒤 도윤은 마을을 떠났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는 선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선생님 덕분에 마지막 가을을 따뜻하게 보냅니다. 버스가 떠나고 낙엽이 흩날렸다. 장호는 멍하니 버스가 사라지는 길을 바라봤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번졌다. 그날 밤 손주 민재가 조심스레 말했다.
할아버지, 저 복싱하고 싶어요. 공부도 하면서. 장호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선희는 창밖 황금빛 논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현실이든 꿈이든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건 누군가의 진심이구나. 가을밤 은은한 달빛이 한옥 지붕 위를 비쳤다. 부부 사이에 아직 갈라진 틈은 남아 있었지만 낙엽처럼 서서히 서로에게 다가가는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첫눈이 내린 시골 마을. 기와 지붕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은 고요했고 언 땅 위를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복싱장을 접은 지 석 달째인 최노인 72세은 이제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에게 체력 단련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내 김여사 69세는 여전히 보험 일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과 달리 피곤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당신, 이제 좀 그만 뛰어다니면 안 돼요? 김여사가 길모퉁이에서 눈을 털며 말했다. 사람이 멈추면 더 빨리 늙는 거야. 최노인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도 미묘한 피로가 감돌았다. 그날 밤 부부는 드물게 마주 앉았다. 거실 창문 너머로 한방눈이 흩날렸고 옛날처럼 함께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화는 곧 갈라졌다. 난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김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뭐가 부족해서 그래? 집도 있고 애들도 제자리 찾아갔고. 부족한 게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늘 당신 그림자 속에서 살았잖아요. 최노인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복싱 글러브를 처음 끼던 그날부터 언제나 옆에서 응원하던 건 아내였다. 하지만 그 응원이 그녀의 속을 잠식시켰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며칠 뒤 손자 지민 고등학생이 마을에 놀러왔다. 지민은 할머니를 따라 전통시장을 거닐며 말했다. 할머니, 아빠는 늘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없었으면 할아버지도 지금처럼 못 사셨을 거라고.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요? 그 말에 김 여사의 발걸음이 멈췄다. 눈길 위에 남은 발자국처럼 그녀의 삶에도 깊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 내 몫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나답게. 최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굳은 손가락으로 도장을 꾹 눌렀다. 가라. 대신 행복해야 해. 몇 달 뒤 김 여사는 작은 보험 사무소를 직접 차리고 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자유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최노인은 여전히 마을 아이들에게 복싱을 가르쳤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아이들에게 글러브를 씌워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였구나. 한방눈이 다시 마을을 덮는다. 멀리서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눈 위에 새겨진다. 비록 함께 걷지 못해도 그 발자국은 같은 세상에 나란히 남아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을 앞산에는 매화가 피었다. 하얀 꽃잎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지난 계절의 눈발을 밀어내듯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최노인 72세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복싱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아이들에게 기술보다 마음을 더 강조했다. 이 주먹은 남을 때리는 게 아니다. 나를 지키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거다. 김 여사 70세는 작은 보험 사무소를 자립적으로 꾸려가며 마을 주민들과 가까워졌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김 여사였다. 봄 축제를 준비하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모두 불렀다. 장터 한복판에서 마주한 순간 공기는 잠시 얼어붙은 듯했다. 잘 지냈습니까? 최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다. 네, 이제 제법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게. 김 여사는 담담히 웃었다. 주민들은 여전히 그들을 부부로 여겼고 아이들은 두 사람 곁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서로의 발걸음은 여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손자 지민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왜 같이 안 사세요? 난 둘 다 보고 싶은데. 짧은 침묵이 흘렀다. 김 여사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사람은 말이야, 지민아. 꼭 붙어 있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멀리서도 마음이 닿을 수 있어. 최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부부는 아니어도 평생 서로의 증인이었지. 봄 축제의 밤 장터에 등불이 켜지고 풍악이 울렸다. 김 여사는 춤추는 마을 사람들 틈에서 환하게 웃었고 최 노인은 아이들에게 줄넘기를 돌려주며 함께 웃었다.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원망과 아픔 대신 따뜻한 존중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봄길을 걷는 두 사람, 이제는 나란히 걷지 않아도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었다. 그 하늘에 흩날리는 매화 꽃잎이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듯 흩어졌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